이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논리.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논증. 어떠한 논증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옳은 결론이 될 수도 그른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 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논증 과정을 거쳐야 할까? 문제 해결의 열쇠, 논리학. 네, 2강 논리와 문제 해결 논증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논리와 문제 해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과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빨간 사과, 파란 사과, 심지어는 부사, 옥광, 또 한 발 더 나가면 유명한 IT 기업도 떠오르시는데, 유독 논리와 문제 해결하면 그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애초에 논리하고 문제 해결은 생각의 방향, 경험의 차이가 저마다 다르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논리와 문제 해결을 상상했을 때 이치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정리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치는 말과 글, 행동의 앞뒤가 짜임새가 있고 순서도 잘 지킨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네, 이런 말들을 이런 칭찬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때 들었던 조리라는 다른 말이 이치하고도 연결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럼 앞뒷말이 짜임새가 있고 순서도 잘 지킨다, 이 말이 논리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거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아마 이거는 주저없이 답변할 것 같아요. 바로 논증이죠. 자, 이 논증은 논리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본 연구가 무엇에 대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임을 밝히자면 이는 논증에 대한 것이고 논증에 관한 학문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배열법으로요, 무엇에 대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임을 밝히자면, 이 부분 이제 서론이 되겠죠. 자, 논제는 뭡니까? 논증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그 논증과 결론은 논증에 관한 학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논리적 글쓰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어서 문제 해결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연구가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밝히자면 이는 논증에 대한 것이고 논증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공통 이 내용의 핵심은 논증과 문제 해결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논증, 연역과 귀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역 논증입니다. 연역 논증은 결론의 기초가 되는 대전제가 참이기 때문에 결론 역시 참이라는 필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의도성이 있다. 교육은 인간의 행위이다. 따라서 교육은 의도성이 있다. 저의 주장은 교육은 의도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대전제, 인간의 행위는 의도성이 있다라는 점을 대전제로 들었고, 그에 따른 소전제, 교육은 인간의 행위다, 이 역시도 소전제를 들어서 결론을 이끌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대전제와 소전제 모두가 참이기 때문에 결론 역시 필연적으로 참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연역 논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네. 기업의 이미지는 고객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는 친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마찬가지로 대전제, 소전제가 모두 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작되는 결론 역시도 참이다. 이러한 전개 방식으로 우리는 연역 논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소개하는 논증 예시문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는 모두가 폐기 없다. 나는 MZ세대이다. 따라서 나는 폐기가 없다. 얼핏 보기에는 연역 논증의 형식을 빌린 것은 맞는데 저의 주장, 결론이 여러분 여기에 동의를 하실 수 있나요? 네. 뭐 예를 들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MZ세대는 모두가 폐기 없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MZ세대는 폐기가 없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101번째 혹은 110번째 MZ세대는 오히려 폐기와 열정이 더 높을 수가 있죠. 따라서 나는 폐기가 없다 혹은 누구는 폐기가 없다라는 이 결론은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연역 논증을 할 때는 대전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참된 사실이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3가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문장이 논증에, 연역 논증에 꼭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혹은 따라서 이 문장을 저희가 듣거나 그 내용을 쓸 때는 이제 결론에 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면접 상황에서 저희가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서 본인이 준비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전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장의 마무리는 반드시 따라서 혹은 그러므로로 정확하게 소개해 주시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 면접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한 문장만 정확하게 전달을 한다면 상당히 논리적이구나, 상당히 연역 논증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